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연휴 때문에 하루를 쉬어갔는데요. 월요일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수요일장도 대비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들 5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월요일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또 그 밖에 건설기계주들도 상승폭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건설기계 섹터 내에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HD현대인프라코어가 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이 4%대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6%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건설기계 업종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3% 그리고 HD현대인프라코어가 12%대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는 LG전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3.33% 오른 12만 7,2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주들 넘어가서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로 조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선가가 오르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렇게 조선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신조선가는 17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조선업의 호황기로 여겨지고 있는 2007년에는 184포인트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호황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도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시황별 적정 수주 기준과 금융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선가가 미래 공급 부족을 반영을 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과 내후년으로 갈수록 고가 선박 건조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마진 상승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다 같이 합쳐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조선주 쪽으로 많이 몰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LG전자 살펴볼 텐데요. LG전자가 최근에는 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월요일 시장에서도 3%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12만 7,2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외국인의 소진율 또한 30% 가까이 되는 퍼센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펀디멘털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을 입으면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중에는 12만 8,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LG전자의 펀디멘털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전기차 전장부품 사업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장 부품을 필두로 이 B2B 회사로의 체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7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시현을 했던 이 VS본부가 올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을 하면서 2,8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다 하는데요. 따라서 체질 개선을 이끌 전망이라고 증권가는 분석을 했고요. 투자 심리까지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건설기계 섹터들 살펴보시죠. 건설기계 섹터가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가 12%대로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건설기계 섹터를 살펴볼 때는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지난 2일 우선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인프라 확대 기대감까지 유입이 됐고요. 이날에는 미국 증시에서도 건설기계 섹터 중에 하나인 캐터필러의 주가가 8%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1위를 기록을 했던 중국이 3위로 밀려났고 이 1위를 미국에게 내어주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1위 시장으로 열리고 있었던 중국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새롭게 기회를 잡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유입이 되면서 중국에서 부진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는 반사수혜로 누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가 됐고요. 따라서 HD 현대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두산 밥켓 같은 나머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월요일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던 탑5 종목들인데요. 이오폴로와 HLB, 진성-TEC, 성광밴드,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진성-TEC가 7.49% 오른 11,91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건설기계 섹터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월요일 시장에서 진성-TEC까지도 7%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성광밴드가 6.47% 오른 14,1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 마찬가지로 월요일 시장에서는 조선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상황에서 성광밴드도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올랐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이런 조선주 훈풍에 올라타면서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광밴드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특징주로 넘어가기 전에 진성-TEC의 수급적인 특징까지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한 가운데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특징이 되는 부분은 기관이 1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다가 월요일 시장에서는 1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에서는 하이드로 리튬 살펴보실 텐데요. 하이드로 리튬이 10.3% 오른 38,5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리튬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리튬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56.4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면 2027년에는 134억 원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30년에 리튬 세계 수요량은 약 211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최대 리튬 생산국은 중국이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탄산 리튬보다 수산화 리튬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화 리튬의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가 8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리튬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중국 내 리튬 공장들의 생산을 속속들이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나머지 어반 리튬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고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하면 좋을 만한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장 수급 특징을 분석해봤는데요. 수요일장인 오늘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태양광 쪽에서의 이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어떠한 미국은 자체적으로 신재생 쪽이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흥아시아 쪽에서의 이 태양광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맥을 못 추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업체들 쪽에서의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태양광 셀 모듈 가격 하락 그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 부분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어떤 주택 쪽에서의
이 태양광 시장 쪽에서는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어떤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도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주가 하락세가 좀 있었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솔루션의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의 이 태양전지 모듈 총 캐파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증가 추세가 있죠.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7기가와트 수준에서 내년까지는 거의 8.4기가와트 수준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는 현재 추세로 좀 가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미국 안에서의 그 하나솔루션의 이 태양광 쪽에서의 모듈셀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좀 뭐 생산 캐파를 늘리는 상황에서 웨이퍼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이런 좀 캐파를 계속 증설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순한 어떤 셀 모듈 제조 차원에서 제조를 좀 뛰어넘어서 판매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 체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솔루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판매 가격이나 이런 부분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발전소 어떤 매각이나 AMPC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1조 원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하나솔루션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해 봤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었는데요. 미국 내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도 이미 높고 기술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알파, KTIS, 프로텍, 폴라리스 오피스, KTCS까지 지금 상승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프로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정부의 초거대 AI 사업 선정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 이외에도 마음 AI까지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인 만큼 잠시 뒤에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 중에서 프로텍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텍은 장마감 이후에 보도된 기사에 투심이 몰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9.81% 상승하며 29,6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과 함께 초정밀 반도체 패키지용 레이저 본딩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타사에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는데 올해 5월부터 이 계약 조건이 해지가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타사에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매출 비중이 5에서 30%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9.8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초거대 AI 생태 구축 사업 선정 소식에 관련주들이 탑5 종목 중에서 4종목이나 차지를 했는데요. 사실 월요일장에서는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울트먼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AI 관련주들 본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업 선정 소식에 AI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도 그 강세를 유지해 나갔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사업에는 KT, 그리고 네이버, 마음 AI, 그리고 바이브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은 개발한 AI 모델을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예비 창업자의 AI 서비스 개발에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KT 그룹주 중 AI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T알파와 KTIS는 9.97%, 9.96% 상승했고요. KTCS는 5.56% 상승했고 플레이디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AI는 지금 현재 1.6% 상승했고요. 바이브 컴퍼니는 0.69%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도 5.84% 강세를 보이며 2,8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MS가 장악하고 있는 문서 관련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소식에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시간회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회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넘어가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영풍재지, 성호전자, PJ 메탈 1승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특별한 점은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순위 정도로만 체크해 보겠는데요. 성호전자만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전자는 지금 현재 1.78% 하락하면서 6,6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감 후에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주의 공시를 띄었습니다. 이 소식에 1.7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회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프로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LAB 장비에 대한 그 판매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어떤 계약적인 조건 때문에 판매가 했던 부분이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어떤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 해지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프로텍의 이 레이저 본딩 장비에 대한 이 판매 부분이 다른 고객사들한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면서 이 프로텍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프로텍은 그전부터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에서의 어떤 숨은 진주라고 좀 얘기할 만큼 이 어떤 그 장비 쪽에서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프로텍의 기술력 계속 인정을 받았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고속 자동화 시스템이 이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장비 쪽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이 프로텍에 대한 장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디스펜서 쪽에서의 그 강점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로 디스펜서 쪽 MC 쪽에서의 이 국산화의 최초로 국산화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납품을 하면서 이 고객사가 든든하게 좀 유지를 계속 시켰던 점도 이 프로텍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이 그전에 어떤 그 장비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전 장비에서의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시켰죠. 그러기 때문에 신규 장비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가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스펜서 장비도 업그레이드 되고 신규 장비, 다른 사업 영역 쪽에서도 이 신제품 개발을 착수를 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의 이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게 바로 이제 프로텍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 장비들의 매출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3에서 3,40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장비 쪽에서 매출 부분은 500억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반도체 업체의 전체적인 트렌드죠. 이 AI향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AI향 쪽에서의 GPU에 대한 이 수요 확대가 나오게 됐을 때, 이 프로텍의 또 후공정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는 상반기 때 실적은 역시 좀 상반기 때 실적보다도 하반기 때 실적을 기대한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 쪽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숨은 진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프로텍 설명해 주셨고요. 이전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회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수급적인 특징주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까지 오늘 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강세를 보일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오늘 지수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함께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